권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 문재인 정부를 보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뒷감당한다고 힘들었다라는 게 전례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네. 보통도 이 얘기 잘 안 하는데 내가 저기 특수 공무방해 치상으로 내가 감옥에 갔었잖아. 그렇죠. 그거 센 거예요. 최저 형량이 3년이야. 그러니까 1급 살인이 최저 형량이 5년이거든. 네. 그러니까 1급 살인의 5분의 3이야. 네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이제 3월 11일 날 네. 2017년 그러니까 탄핵 다음 날 내가 시위 차량에 타고 나갔다가 저 휘발유통 들고 있다가 경찰이 휘발유통 뺏으려 그래가지고 그 시위 차량 위에 그 연단 위에서 경찰이랑 그 몸싸움 하다가 난 휘발유통 든 상태에서 경찰이 휘발유통을 뺏어갖고 뒤로 나가 떨어지면서 여기가 깨져서 전치 8주가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술 경찰인데 나도 그날은 정신 없던 날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유튜브에 쫙 깔렸지 뭐 백모 뭐 거의 방화 기사에는 나는 감옥에 가 있으니까 속 편하고 기사에는 뭐 경찰 무슨 그 태평로 파출소를 뭐 불지르려고 갔다는 둥 거의 뭐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저기 도화 언론에 네, 났다 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상관없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사람이 기억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극도로 긴장을 하고 당황을 했다고. 왜 그러냐면 그게 그 봉고 트럭 위에다가 이게 연단 세워놓고 있는데. 예. 나는 지금 저거 하려고 저기 그 뭐야 저기 그거 뭐지 저기 그 발전기에다가 네. 휘발유 채워놓으려고 휘발유통 들고 있는데 쫙 좁히니까 네. 그 어린 청년 그 누구지 그 전경 애들 네. 그 경찰 애들이 애뛴 애들이 그냥 지금 이게 인화물질인데 네. 한 200명이 좁히니까 골 때리는 상황이잖아. 네네. 그리고 내가 거기로 간다라고 내가 예고를 한 상태라서 여기 간첩도 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네. 번지면은 불 땡겨버리는 애들도 있다고. 네네. 네. 아 저기 그런 식으로 해서 났잖아. 용산 참사. 네. 자기들끼리 불지른 거 아니야 결국. 예. 그 저기 철거민 용산 참사 MB 때. 그러니까 예. 어쨌든 제가 참사는 알고 있는데. 그때 자기들끼리 불지른 거예요. 네네. 경찰이 불지른 게 아니야. 예. 자기들끼리 화염병 던지다가 자기들이 쏴둔 그거에 불이 나버린 네네.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굉장히 극도로 긴장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 그게 어떤 코스였는지. 딱 끊겨요. 기억이. 사람이 그러더만 한 2, 30초가 끊겨. 그리고 내가 이제 잡혀서 들려가는 것부터 다시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참 고마운 게 그러니까 이거는 죄질이 악질인 놈인데 이건 확신범이고 그러니까 이제 독방에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아이고. 이제 저기 뭐야 이제 독방에서부터 이제 변호사 면허를 하러 가면 거기 이제 PC가 있는데 PC에 변호사가 올 때마다 뭐 귀찮게 USB 갖고 와서 그 내 친구인데 공짜로 해줬어. 그 신발값도 못 받고 그 꼽고서 한데 그 USB 포트가 다 고장났어. 네. 동영상이라는데. 그러니까 자꾸 왜 갖고 오냐고. 그래도 한번 보래. 그 이제 방이 그때마다 바뀌잖아. 네. 한 서너 번째 꼽으니까 그날따라 그게 딱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내가 경찰을 내려다보고서 휘발유통을 이렇게 뿌렸다는 게 경찰 진술이야. 예, 예. 자기랑 눈 마주치고. 근데 그거를 주장하기 위한 화면인데 네. 그러니까 내 등 뒤에서 찍은 거예요. 네네. 경찰은 여기 있고 네. 그걸 딱 보니까 갑자기 모든 게 다 기억나.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있고 경찰이 있고 네. 여기서 찍은 건데 네. 이게 그 연단이거든. 그 네. 저기 트럭 위에 네. 연단을 이 사람이 팔을 이렇게 잡고 네. 그다음에 두 발을 그 트럭 네. 그 난간에 버티고 네. 무술을 하는 사람이 네. 네. 팔을 위로 집어넣어서 네. 내 그 휘발유통을 잡아 당긴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 생각에 그게 열려져 있는 상태라 그 날아가면서 이제 다 엎어지면 네. 네. 어떤 간첩 같은 놈이 불질러 버리면 거기 네. 경찰 애들 죽는 거야. 젊은 애들.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뺏기면 안 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쫙 짜맞춰지면서 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경찰이 자기들 멍청한 걸 증거로 낸 거예요. 뭘 증거로 냈냐면 휘발유통 그 뜯어진 거. 네.
알지만 휘발유 그 저기 파는 거 그 어디냐 그 저기 주유소에서 팔 때 그 통이 굉장히 튼튼해. 네. 그래서 이거 안 뜯어져. 안 뜯어져요 잘. 그래서 내가 재판정한테 그랬어. 이 사람이 지금 이거 보면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버티고서 위로 넣어서 당긴 거다. 이거 봐라. 네. 이게 보여요. 네네. 이게 그 이게 이 자세가 이게 위로 넣은 거다. 난간 네. 위에. 네. 그래서 지금 판사님들이 내가 통을 2개를 드릴 테니까 물을 채워갖고 판사실에서 돌려봐라. 안 빠진다. 토크다. 비틀려가지고. 네. 비틀려서 지가 빼서 지가 떨어진 거다. 이거는. 네네. 지가 빼서 지가 떨어진 건데 그걸 내가 얼굴 마주보고 지 얼굴에다 들이부어서 놀래서 떨어졌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그 이제 남대문 경찰서의 S모 경사야. 내가 이름도 안 까먹어. 그 다음에 몇 년을 고민했어. 그게 벌써 몇 년? 6년 지난 사건 아니야. 네. 이걸 위중으로 걸어 말어. 근데 예. 그래서 그거 자체는 다 인정이 됐어요. 근데 네. 세월이 워낙 무서워갖고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니까 세월이 워낙 무서워서 이제 내가 집행유예로 나왔지. 네. 그러니까 결국 사실상 그 정을 보면 무죄란 소리지. 네네. 근데 그렇게 집행유예를 해주죠. 근데 이걸 그때 그러면 이제 위증 걸면 걸리는 거거든. 네. 왜냐면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했으니까 내가 자기 눈 들여다보고 뿌렸다고. 그래서 걸어마라 하다가 아이고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그 사람도 나처럼 당황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면 자기 기억이 변형돼서 네. 형성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기억으로 자기는 믿게 되는 수가 있어. 아이고 불쌍한 경찰 보자. 내가 씨 위증 걸리면 그 작살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참 경찰이랑은 어떨 때 보면 불쌍하고 어떨 때 보면 약 오르고 그래요. 예, 그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 제가 이제 저는 일단 경찰 조직,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뭐 몇몇 쓰레기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줄 서려고 하는 뭐 이런 애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 최근에 이제 그 집시법 그 신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회를 하는데 못하게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서류로 장난질을 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감염병 이것 때문에 제가 행정소송을 많이 받잖아요. 집시법 가지고. 제가 반전문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집시법 갖고 들이밀면서 뭐 서류에 사인을 나 같으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모욕죄까지 가기 직전. 네. 혹시 저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탈북하시기 전에 인민군 하사관을 하시거나 혹은 보위부에서 일하셨어요? 존칭으로 그렇게 하면 모욕죄는 아니잖아. 예.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한번 그거 써봐. 예, 나 순간적으로 낯빛이 하얘져요. 제가 정보관들하고 이제 교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모든 거 다 오픈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이 너무 잘해줬나 보다고 내가. 그러니까 매번 양보해주고 뭐 이렇게 편히 봐주니까 이거 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이 사람들 인사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왜냐면 얘네들 완전 직권남용 이게 서초 남대문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서울청도 엮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그날 이제 하여가 무슨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서울청과 본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단장 뭐 그러니까 알았어도 이거 정리하시라고 이건 진짜 이걸 그렇게 해야 돼. 빼박 직권남용이다 이거. 칼날을 살짝 보여줘야 그 인민군 하사관 같은 놈들이 저 정신 차려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안타깝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 여기가 조선인민공화국입니까? 써먹어봐야겠네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까? 네. 당신 탈북하셨습니까? 탈북하시기 전에 인민군 하사관 하셨습니까? 국가보위부에 계셨습니까? 그거를 큰 소리로 해. 직장 동료들이 다 듣게. 한번 써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먹혀들든지 잡혀가든지 둘 중에 잡혀가면 내가 저 용돈 넣어드릴게. 명치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엮여 있는 그러한 것에 네. 하나
이러한 그 민사 사건에서도 이제 그 경찰 그다음에 그 경찰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때 당시 서울시의 행정 응원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지난번 이제 2주 전에 네. 제가 주필님하고 이제 의논했던 우리 이제 2019년 20년도에 시작했던 유권자 운동. 의논한 게 아니라 내가 들었지 그냥. 아니, 말은 똑바로 하셔야 돼. 나는 의논한 적 없어. 나 그냥 듣는 거야. 네. 그렇죠. 유권자 운동을 아니 지금 이게 이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빼박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백모를 아스팔트로 이제 모시려고 제가 열심히 고민드리고 있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쓰는 건 좋아. 네. 근데 제가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을 못 내. 예. 네. 딱 거기까지. 네. 네. 뭐 아니 이게 요새 내가 1인 외신부장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래 우리 아내한테도 당신 말이야 내가 요새 참 지쳐 죽겠어. 뭐 그렇게 지쳤네. 생각을 해봐. 천포까지만 해도 민족과 국가만 걱정했는데 요새는 인류와 우주도 걱정해. 이제 외신부장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걸 다 뒤지고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네. 진이 빠지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유권자 운동을 사실 이런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명단 그러니까 제가 지방을 다니고 과거 이제 만 5년 6년 동안 이분은 신뢰를 할 만하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래도 이제 엉뚱한 짓을 안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신 분들하고 계속 지금 운전할 때마다 내가 통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주 6박 7일의 일정으로 1차 집회를 했어요. 6박 7일 동안.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아니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틀.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 네네. 요게 이제 우리 대형 보시면은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밤에 찍은 건데 여기가 어디냐면 세종대로 사거리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화문역 사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4일을 있었습니다. 4일. 네네. 그래서 6박 7일의 일정을 끝내고 오늘 아침에 철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철수하고 그런데 지금 저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이제 헌법이 국회의원을 200명 이상 둬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200명이라면 사람이 와닿는 게 약하므로 100명,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기.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 네. 요 두 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유권자 운동을 시작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정당과 여기에 동의하는 정당과 후보들에게 우리는 표를 주겠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전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으나 좀 핵심되는 몇 군데에서 우리가 그 지역구를 압박하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주필님이 다 말씀하신 건데 요런 운동을 시작을 하고 두 번째가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양평군 부정부패 방지대 즉 국자연 양평지부 거기에 그쪽에서 우리 정선배 계시는데 예, 정혜권 대표님이 계시는 뭐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그분들이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까지는 이제 한 달 동안 양평군 시장에 맞춰서 장날에 맞춰서 거기서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용문시장이에요. 전국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다 모인다고 해요. 거기가. 네, 그렇지. 예, 그래서 요새 또 봄이라.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일요일 날 가서 월요일 날 저녁까지 요렇게 하고 현수막 지금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걸어놓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유당 정당 현수막까지도 그게 요렇게 해서 다 제작을 해서 걸어놓고 저희가 틈 나는 대로 제가 가서 좀 힘 좀 실어드리고. 그러니까 특완박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 요렇게 해서 지금 몇 군데 지역하고는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만간 주필님하고 우리가 이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된다면 그걸 잘 정리해서 이제 이것만 전파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개인의 의견이 자꾸 들어가 버리게 되면 희석이 돼 버리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내용은 그것만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윤용진 변호사하고 해서 네. 예 저희가 이제 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그 선거제도 네. 개선 우리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5박 6일 지키했던 2020년 네. 예, 윤 변호사는 어디 계셔? 서울 분이 대구에 계셔. 예, 도태우 변호사님이랑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지난 3년 동안의 그 총선 그러니까 4.15 선거와 관련되어서 나온 증거 자료들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다가올 총선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수사하지 않고 뭐 이런 걸 이거는 계속 우리가 꾸준히 잡고 가야 될 문제고 다가올 총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므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 국회 청원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3, 4, 5, 6 네. 지금 4일 만에 7,200명 정도가 네. 동원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5만 명이 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5만 명인데 이거를 검토를 해야 돼요. 본인들이 국회에서. 국회가 네. 심사를 정식으로 해야 돼요. 예, 여기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국회 사이트에 국민 동의 청원 네. 메뉴에 들어가시면 그 동의 진행 중인 청원 중에 그 청원의 제목이 투개표 관련 법령의 획기적 개선 및 투개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에 관한 청구. 네네. 제목이.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청원하면 안 되지. 여기에 예, 청원하셔야지. 예. 여기다가 해주시고 네. 이따가 저기 그 커뮤니티에 네. 이걸 링크를 좀 올려주시면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 혼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네. 가족분들에서 가족 단위로 움직이셔야 되고 제가 4일 동안 문자만 그 2,000개를 뿌렸어요. 네. 예, 문자 2,000개 뿌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저의 약반은 내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걸 도와주셔서 자 5만 명 채워서 딱 넣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합시다라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 윤용재 변호사, 부산에 있는 현성삼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인천에 계시는 권오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제가 한 달 전부터 뭘 준비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4.15 선거의 어떤 문제점과 플러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어떤 제도 개선 등이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법조 세미나에서 제가 만권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진짜 책으로 내도 될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요거를 이거 다 칼라로 해야 돼가지고 이게 증거 자료들이 칼라로 해야 되지 흑배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칼라로 해야 돼서 그게 좀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한 2,000권 정도만 이번에 해가지고 일단 국회에는 기본적으로 뿌리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매듭을 짓고 앞으로 나가자는 의미에서 세미나를 준비 중인데 국회 회의실을 못 빌리겠는 거야. 안 빌려줘 국회의원들이? 예. 이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되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론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또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찍힐 이유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거기다 이제 4.15 부정선거화 해가지고 이제 이 세미나 제목을 넣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증거 자료와 이제 앞으로 보완 대책 뭐 이런 거라면 분위기를 이제 내가 눈치채고 이제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됐어?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희가 4월 14일을 디데이로 잡았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건 뭐 꼭 그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국회에서 이제 모시고 우리가 당신들 부정선거로 당선된 당신들이다 이렇게 욕을 하려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 선거제도의 어떤 그 개선 방향을 우리가 이제 이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네. 나왔던 그런 문제점을 냉정하게 이제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지금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 좋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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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그때 우리 단체에서 단체 돈 들여가지고 네. 그 엘리트 그게 뭐더라 그 국회에 가면 그 법제관 있어요. 네네. 엘리트 법제관한테 좀 신발값 주고 네. 법안을 만들었었어. 내가 그거 한번 보내드릴게. 아, 네. 그러니까 그거가 딴 사람들 전에 무슨 이모 대표가 만들듯이 자기가 막 만든 게 아니라 네. 진짜 법을 다루는 프로가 만든 거예요. 네. 내 문제 의식을 듣고. 네네네. 그래서 좀 참조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것도 재판 무죄 받았잖아. 그 왜 그러냐면 그 구멍숭숭. 예, 구멍숭숭. 왜 네. 그러냐면 나는 4.15 선거가 있기 전에 네. 지금 현행 사전투표제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관점에서 무지하게 싸납게 비판을 했는데 네. 그게 4.15 선거 후에 그게 막 튀어나오니까 네. 이제 선관위가 야마가 돌아서 나를 저 뭐지 그 선거범죄 선동 선동죄. 그건 아무도 걸린 적이 없어. 나밖에 안 걸렸어. 그 다음에 타인의 선거의 자유 방해죄. 그건 딴 사람들도 많이 걸렸는데 그 무죄 나왔죠. 그건. 아니 아니 우리가 선거를 하지 말자. 목전에 있는 선거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우리가 가급적이면 사전 투표를 하지 말고 본 투표를 하자. 내가 좀 살벌하게 하긴 했지. 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뭐 국회 쳐들어가고. 아니 그거는 이제 괜찮고. 아니 그랬으니. 그랬죠. 이제 편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 원흉이죠 원흉. 예, 거기 있는 이제 그 관련자 국회에 있는 관련자 뭐 이어서 뭐 쟤 뭐야 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조져봐봐 이런 것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네.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도 말하지만 나는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역량이 제한돼 있어. 네. 그건 사실은 사법 쪽에서 해줘야 돼요. 수사 당국이나. 네. 우리는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라. 근데 그거 말고 제도 자체가 좀 더 튼튼해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거든. 예. 동의합니다. 초점을 정확히 맞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지금 변호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 이게 법조인들이 싸워야 될 영역이란 말이에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가서 떠들어줘야 되는 역할인 거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뤄주지 않으므로 그러면 안 다뤄준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형편되는 대로 몸으로 뛰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움직여 주셔야 주필님이 현장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의논을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네이버 오피스 그러니까 이 폼 같은 걸 만들어서 예전에 이제 주필님이 하신 것처럼 그냥 여기 고민이 있어요. 주필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까지만 동 아니면 구까지만 해서 그걸 정리를 하셔서 거기에 이제 어디 선거구에서는 몇 명이지 그런 걸 정리를 하셔서 그분들 이렇게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 세뇌 탈출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주필님의 그 몇 년 동안에 세뇌가 돼서 세뇌가 돼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온라인상으로 구글 폼으로 한다 그랬을 때 소위 말해서 뭐 간자 같은 애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게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게 섞여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숫자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러니까 조직국이 만들어질 건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상근 조직국이 만들어져야 돼요. 1명에서 2명. 사무총장이랑.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부터 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펼쳐가야 되냐면 우리가 그동안 지역마다 사람들을 다 알잖아. 그렇죠. 그분들부터 먼저
그러니까 그분들을 쫙 이렇게 발굴을 해가면 네. 거의 모든 지역이 커버가 돼요. 네, 네. 그래 놓고 네. 그러면서 이거를 같이 올리는 거라. 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간 거를 이분들한테 이렇게 묶어드리면 네. 거기에 뭐 간자가 들어왔던 무슨 뭐 동계가 들어왔던 다 걸러져요. 현장에서. 그리고 현장에 실제적인 자기 동네 사람이 있으면 네. 간자는 왔다 그냥 도망가.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요, 세상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지금 전화로 제 생각을 피력하고 그러니까 있고. 조직국이 돌아가면 그때 이제 같이 활동을 해서 되게 알긴 알 텐데 네.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 계시고 어떻다라는 걸 내가 많이 이제 코치를 해드릴 수가 있잖아. 예. 근데 그 제가 이제 제 바람이 제가 밖에서 떠들고 있을 때 누구 전화하면 사무실에 앉아갖고 뭐 일처리 좀 해주면 좋은 상근직을 두는 건데 상근직을 두면 그러니까 조그만 오피스텔을 얻어도 쉽게 말해서 얻어도 그게 150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 얻어도 그런 거는 그 다음번 문제고 사람이 있냐가 문제야. 아니 사람은 제가 어쨌든 뭐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아니 사람이 제일 어렵더라고. 아니 그쵸. 내가 해보면. 그런데 사람을 뽑을 때 요거 한시적으로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뭐 좀 장래 비전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쉽게 말해서 내가 12년을 그걸 여바닥에서 혼자서 감당을 해온 사람 그 얘기를 아니야. 제가 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2000 그걸 몇 년부터 해서 2010년 강연 다니고 책 써서 돈 벌어갖고 그걸 감당을 그러니까 했지, 이게 12년을. 이 사람을 건사한다는 게 얼마나 그거 힘든지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필님 얘기를 그게 사람이 몇 명이 만 13년 했구나. 예, 그걸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에게 아이가 어쨌든 이게 또 듣기 좋은 소리 같은데 그걸 제가 알아요. 그러면은 주필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직원 하나 두려고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아야겠냐고. 그러면 예, 남들한테 또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차라리 내가 우리 지금 다 직장 끝나면 밤에 자 오늘 무슨 일 하자고 제가 이제 숙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조직은 그러니까 내부 상근이 아니야. 내부 상근도 하고 밖으로 더 다니기도 하는 상근자예요. 문제는 그거라고. 안 되겠다. 자 빨리 머리털 뽑아갖고 분신술을 해야겠다. 아, 분신술을 해야지. 예, 이렇게 지금 힘들어요, 그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주필님께서 요거 좀 이제 사흘 안에 좀 정리를 하셔서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정리가 좀 잘 이렇게 되면 그걸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좀 앞에서 끌어주시면 또 현장에서 뛰는 저 같은 사람이 네? 뭐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좀 고민이 하겠습니다. 끝나나? 고민을 몰고 들어오지. 인생이 그렇지. 예. 그런 거 사는 거지 뭘.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많이 백모의 필요성을 계속 피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저기 오늘 이거 끝나고 또 뭐 어디 저기 저거 거들어 간다면 이제 현수막 붙였던 거. 네, 현수막 그쳤던 거. 예. 저기 시청 앞에. 예, 지금 오세훈이가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그 사람 좀 그렇지 뭐. 그래가지고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남 부정적인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진영에 포함됐다고 하는 사람을. 진영이 아닌가 보죠 뭐. 그런데 이거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저도 열불 나지. 예,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지가 당사자면서 지가 유족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지선에서 잘라내야지. 그런데 이번에 그 행정대집변을 하겠다 해놓고는 분향소 한시적으로 함께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또 영구적으로 추모 시설을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저희가 오늘 세 번째 그 오세훈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시청에서. 근데 이제 오늘 현수막을 10개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10개를 시청을 뺑 돌았어요. 뺑 돌아서 해놨어. 현수막 그것도 커요. 7의 1점입니다. 그거 거들어가야 되는 거. 그거 이제 걷고 예. 걷고 내일 밤부터는 또 안산에다가 100개를 설치합니다.
안산에다가도 예. 노란색으로 100개를 설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도 돈 있으면은 그냥 발주 주면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몸빵 해야지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제가 뭐 비록 가진 게 돈밖에 없긴 하지만 애낄 건 애껴야죠. 맞아, 우리가 가진 게 돈밖에 없죠. 예, 애낄 건 애껴야죠. 명답이다. 예.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